안녕하세요. MI브 크리스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보드에서 보시는 대로 시간을 재는 기능인 타이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타이머의 기본 기능은 시간을 재는 건데, 뭐 이런 마이크로 프로세서나 기타 다른 디지털 시스템에서는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클럭을 카운트하는 방식으로 측정을 하고요. STM에서는 몇 가지 레지스터 설정을 하고, 그리고 타이머를 활성화시키면 타이머에 클럭이 공급되기 시작하고, 그 클럭이 들어올 때마다 내부에 클럭을 세는 레지스터인 카운트 레지스터가 자동으로 일씩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설정한 어떤 특정한 값이 되면 인터럽트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그때 발생하는 인터럽트가 업데이트 인터럽트라고 하고요. 이 업데이트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카운트 레지스터가 다시 0으로 떨어지고 0부터 또 1씩 클럭을 세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그 값을 100으로 설정했다고 하면 카운트 레지스터가 0부터 1씩 증가하다가 언젠가 100이 되겠죠? 그러면 업데이트 인터럽트가 발생하고 카운트 레지스터는 다시 0으로 떨어지고 0부터 또 1씩 증가하다가 또 100이 되면 인터럽트가 발생하고, 그래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어떤 동작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시간마다 인터럽트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인데, 그거는 그림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타이머 설명드릴 때 그림으로 좀 설명드리려고 이 태블릿을 샀는데, 제가 태블릿으로 글씨를 쓰거나 뭐 그림을 그리는 건 처음이라서 약간 글씨를 알아보시기가 힘들 수 있는데 미리 양해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이 그림을 보시면 그림의 X축은 시간축이고요. 그리고 Y축은 카운터 레지스터의 값입니다. 그러면 이 타이머를 어떤 설정들을 다 완료하고 활성화를 시키면 카운트 레지스터가 0부터 1씩 이렇게 증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얘가 무한히 증가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16비트 타이머의 경우는 2의 16승 빼기 1인 6, 5, 5, 3, 5까지 셀 수 있고요. 그리고 32비트 타이머의 경우는 2의 32승 빼기 1인 4, 2, 9, 4, 9, 6, 7, 2, 9, 5까지 셀 수 있습니다. 그래서 32비트 타이머는 좀 셀 수 있는 값의 범위가 큰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세면서 올라가다가 얘가 셀 수 있는 최대값이 되면 더 이상 셀 수 없어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하고 이제 다시 0부터 1씩 이렇게 증가하는, 이걸 반복하게 됩니다. 이게 타이머의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또 어떤 특정한 값이 되면 업데이트 인터럽트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때 오토 릴로드 레지스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값을 넣어주면 돼요. 얘는 변수 이름으로는 피리어드 이렇게 돼 있던데, 네, 여기에 제가 아까 얘로 100을 넣어드렸죠. 그러면 100 이 라인에다가 선을 이렇게 하나 띠 그어주고요. 그러면 이제 카운트 레지스터가 0부터 1씩 이렇게 증가하다가 이 오토 릴로드 레지스터와 일치되는 시점이 있겠죠. 그때 업데이트 인터럽트가 발생하고요. 이 시점에 업데이트 인터럽트가 이렇게 발생하고, 그러면 타이머 카운터 레지스터가 다시 0으로 떨어지고 또 0부터 다시 이렇게 일씩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다가 언제 또 100이 되는 시점이 있겠죠. 그때 또 업데이트 인터럽트가 발생하고,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업데이트 인터럽트 안에 제가 원하는 코드를 작성하면 그 코드가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100의 개념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 오토 릴로드 레지스터의 개념. 근데 이제 제가 원하는 건 이 주기가 정확히 얼마나 되느냐, 그걸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요거 1 증가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알아야 됩니다. 1씩 증가를 이렇게 하는데, 이때 나오는 개념이 클럭 개념이죠. 자, STM32F407의 시스템 동작 클럭은 168MHz입니다. 그리고 APB1, 뭐 APB2, AHB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AMBA라고 AMBA 이거에 대해서 찾아보시면 이 개념들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얘는 뭐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컨트롤러 버스 아키텍처의 약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통로인 버스에 대한 그런 구조에 대한 설명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타이머가 APB2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APB2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타이머 동작 클럭이 달라지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APB2를 사용하는 타이머 같은 경우는 시스템 클럭의 반인 84MHz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APB2를 사용하는 타이머 같은 경우는 시스템 클럭인 168MHz를 그대로 사용하죠. 그래서 얘를 이제 84MHz를 예로 들면 1 증가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84메가 분의 1초가 되는 거죠. 여기 1 증가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러면 얘는 이제 초로 계산해서 보면은 뭐 한 11 나노섹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뭐 6승, 7승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1 증가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빠른 거고, 그 말은 곧 업데이트 인터럽트가 걸리는 주기가 너무 빠르다라는 거랑 또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터럽트가 빨리 걸리면, 그러니까 자주 걸리면 좋으냐? 근데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이 시스템 입장에서 보면은 업데이트 인터럽트가 이렇게 자주 걸리는 거는 좋진 않습니다. 왜냐면 인터럽트가 수행되는 동안에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인터럽트를 막 빨리 자주 걸리게 하는 것보다 좀 천천히 여유 있게 넉넉하게 걸어주는 게 좋은데, 그때 나오는 개념이 프리스케일러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프리스케일러는 뭐냐면, 타이머의 동작 클럭이 너무 빠르니까 이 클럭을 조금 천천히 사용해 보자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리스케일러의 값은 최대 2의 16승 빼기 1인 6, 5, 5, 3, 5까지 셀 수 있습니다. 값을 넣을 수 있는 거죠. 프리스케일러는 최대 값이 16비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프리스케일러를 이렇게 10,000 정도 값을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이 타이머 동작 클럭이 84 메가 나누기 10,000이 되고요. 얘가 타이머 클럭이 되고, 얘는 이제 초로 바꾸면 8400분의 1이 되겠죠. 8400분의 1초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얘 1 증가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설정을 프리스케일러를 만으로 해놓고 이 ARR 레지스터의 값을 8400으로 했다면, 이제 100이 아니고, 그러면 카운트 레지스터가 1 증가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8400분의 1초인데 그거를 8400번 세면 업데이트 인터럽트가 발생하도록 한 거죠. 그러면 이제 1초에 한 번씩 업데이트 인터럽트가 발생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똑같이 1초에 한 번, 그죠? 1초에 한 번 업데이트 인터럽트가 걸리게 하려면 방법이 또 뭐 다른 게 있겠죠. 이거를 4200으로 하고 얘를 2만으로 한 경우, 이래도 이제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데, 기본 동작의 타이머 같은 경우는 이렇게 8400하고 프리스케일러를 만으로 하느냐, 아니면 ARR 레지스터를 4200으로 하고 프리스케일러를 2만으로 하느냐, 이 둘 다 상관없습니다. 동작하는데 뭐 크게 차이는 없고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PWM을 생성할 때 좀 차이가 생기는데, 그거는 PWM 할 때 다시 설명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이 ARR 레지스터에 든 값이랑 그리고 프리스케일러에 든 값을 이렇게 적절히 조절을 해주면 저희가 원하는 주기마다 이 업데이트 인터럽트가 발생되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림 설명은 여기까지 해서 드리고, 자,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이제 STM32F4는 총 타이머 1부터 14까지 14개의 타이머가 있고요. 그 중에
타이머 6번, 7번은 기본 동작 타이머고, 뭐 타이머 1번, 8번은 어드밴스드 기능의 타이머고, 나머지는 제너럴 퍼포즈 타이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타이머 2번과 5번은 레졸루션이 32비트, 이게 타이머 카운트 레지스터가 셀 수 있는 값의 범위가 32비트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16비트죠. 그리고 프리스케일러는 16비트 타이머든 32비트 타이머든 둘 다 동일하게 16비트입니다. 그리고 이게 채널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오는데, 이거는 PWM을 만들 수 있는 채널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뭐 베이직 타이머 같은 경우는 PWM을 만들 수 없고요. 그리고 뭐 타이머 1번, 8번 뭐 같은 경우는 각각 PWM을 4개씩 만들 수 있고, 뭐 그런 의미고, 그리고 맥스 인터페이스 클럭은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맥스 타이머 클럭, 자 보시면 APB2에 2를 사용하는 타이머가 이렇게 있고, APB2를 사용하는 타이머가 이렇게 있죠. 근데 APB2를 사용하는 타이머는 APB2, 얘는 타이머 동작 클럭이 시스템 클럭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168MHz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APB2를 사용하는 타이머는 시스템 클럭의 반인 84MHz를 사용한다. 요거는 무시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표의 출처는 이 stm32f4-discovery.com 이라는 곳이었는데, 이 페이지가 문을 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되게 좋은 자료들이 많았는데 이제 볼 수가 없어져서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코드 작업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드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요 캐릭터 LCD 테스트, 네, 이 폴더를 복사하고 붙여 넣어서 할게요. 자, 얘를 복사하겠습니다. 복사하고 붙여 넣고, 그 다음에 폴더 이름을 4.timer interrupt test로 이렇게 바꿀게요. 그리고 여기 큐브 MX 프로젝트를 밖으로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큐브 MX를 실행시키고요. 네, 이제 여기서 이 왼쪽 탭의 칩의 이 페리페럴 기능들을 쭉 보시면 타이머가 1부터 여기 14까지 이렇게 14개가 있고요. 뭐 이 중에 몇 가지는 되게 특수한 용도의 타이머라서 네, 뭐 되게 좀 신기한 기능들도 있고요. 네, 여튼 이제 다시 이 표에 뭐 저희는 이제 그냥 단순히 시간만 세는 용도의 기능으로 사용할 거라 타이머 기본 타이머인 타이머 6번, 7번 중에 타이머 7번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이머 7번을 클릭하시고, 타이머 7번 기능도 몇 개 없어요. 그냥 액티베이트 하면은 그 타이머 설정 코드가 작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클럭 컨피규레이션 부분을 좀 보시면, 제가 이거 아마 첫 번째인가 두 번째 시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 HSE를 클럭으로 공급하게 돼 있는데요. 이걸 만약에 HSI로 하게 되면 HSI는 칩 내부에 있는 RC 발진기를 사용한다는 말이 되고요. 그래서 전체 시스템 동작 클럭이 RC 발진기로 생성된 클럭이 됩니다. 그리고 RC 발진기는 정확성이 되게 낮아서 한 4, 5% 정도의 오차율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타이머가 동작하는 주기가 되게 많이 깨져요. 네, 오차가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HSE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컨피규레이션 탭으로 와서 보시면 이제 타이머 7이 생겼는데,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여기 파라미터 세팅에 이렇게 프리스케일러랑 오토 릴로드 레지스터하고 카운트 피리어드라고 되어 있죠. 이 두 개를 설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1초에 한 번씩 업데이트 인터럽트를 발생시키게 하려면 타이머 7번이 그 타이머 클럭이 몇인지를 알아야겠죠. 봤더니 APB1을 사용하고요. 타이머 클럭은 84MHz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똑같이 이렇게 해볼게요. 만 하고 얘를 8400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근데 여기서는 각각 값들을 1씩 빼준 값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이 아닌 9999를 넣어주시고,
여기는 8399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카운터 모드가 있는데, 지금 제가 예로 들어 설명드린 거는 이건 업 카운트라는 말을 하고요. 업 카운트 모드. 그리고 이제 다운 카운트 모드가 있어요. 반대겠죠. 감소하는 거. 타이머 7번은 업 카운트 모드밖에 사용할 수가 없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설정은 다 끝났고요. 하나, 여기 NVIC 세팅 탭에서 타이머 7 글로벌 인터럽트를 이네이블 해줍니다. 됐으면 OK 하고 NVIC로 들어가셔서, 자, 보시면 지금 이제 요거는 좀 전에 그걸 이네이블 하는 거 체크를 해줘서 여기도 체크가 돼 있고, 코드 제너레이션에 가서 보시면 타이머 7 글로벌 인터럽트 코드 생성을 할 거냐, 기본은 생성 안 한다고 되어 있는데 생성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인터럽트의 우선순위에 대한 설정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인터럽트가 동시에 걸렸을 때 뭐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거냐에 대한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지금은 뭐 크게 여기서는 의미 있는 건 아니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했으면 설정이 다 끝났고요. 프로젝트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자, 여기서 폴더 이름 이걸 그대로 이렇게 해주시고, 뭐 코드 제너레이터 다른 거는 건드릴 건 없고요. 자, OK 하신 다음에 프로젝트 제너레이트 코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폴더 이렇게 여시면 코드가 잘 생성됐는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우겠습니다. 네, 그리고 트루 스튜디오를 실행하겠습니다. 네, 실행이 됐고, 자, 이 프로젝트의 소스에 우선 메인부터 한번 볼게요. 자, 메인을 보시면 우선 제가 지난 시간에 캐릭터 LCD 할 때 하나 실수한 게 있는데, 캐릭터 LCD의 헤더 파일을 제가 여기다가 인클루드를 해줬더라고요. 그랬더니 이거 지금 새롭게 큐브 MX로 생성하고 나서 코드가 지워졌습니다. 자, 다시 여기다가 새로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리시면 메인에 여기 MX 타이머 7 init 함수가 이렇게 호출이 되어 있는데, 정의로 한번 가볼게요. F3 눌러서 정의로 가보시면 이렇게 프리스케일러랑 피리어드라는 변수에 각각 저희가 설정한 값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설정을 하면 이제 타이머 업데이트 인터럽트가 1초에 한 번씩 걸리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인터럽트가 걸리니까 이제 또 이 파일 한번 가서 봐야 되는데, stm32f4xx it.c 파일로 가서 보시면 맨 밑으로 내리시면 uart3은 예전에 저희가 생성했던 거고, 타이머 7 irq 핸들러 인터럽트 함수가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또 할 타이머 irq 핸들러라는 함수를 호출하는데, 이 함수의 정의로 또 가볼게요. F3 눌러서 정의로 가보시면, 네, 뭐 캡처 컴페어 이벤트, 뭐 1 이벤트, 2 이벤트 뭐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사용하지는 않는 기능인데 타이머에 있는 또 다른 기능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뭐 아웃풋 컴페어 이벤트 이런 것도 있고, 인풋 캡처 이벤트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사용할 타이머 업데이트 이벤트가 있죠. 그리고 그 안에서 자, period elapsed callback 함수를 호출합니다. 자, 이거의 정의로 또 가보겠습니다. F3 눌러서 정의로 가보시면, 자, 이거 예전에 UART 할 때 그거랑 비슷한 거죠. 함수인데 위크 처리가 돼 있고 함수 내부에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위크 처리되어 있는 거는 사용자가 이 함수를 다시 정의해서 사용해라 라고 그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복사하시고 main.c에다가 새롭게 재정의를 해주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고, week라는 이 키워드는 지워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함수 안의 내용을 다 지우시고 여기 이렇게 작성을 할게요. 자, if 하시고 저 htim 포인터에 구조체 포인터죠. 인스턴스 요게 타이머 7이냐를 물어보고 이게 7이라면 여기에 들어왔다라는 거는 업데이트 이벤트가 발생해서 여기에 들어왔다라는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희가 원하는 거를 하면 돼요. 근데 뭐 이제 주기적으로 1초마다 여기 들어올 테니까 여기에서 LED를 한번 켰다 껐다 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LED를 뭐 톡을 시키면 되겠죠. 이제 이 while 부분은 지워버리고요. 자, GPIO 디포트 12번 핀이 LED가 하나 연결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 디포트 11번 핀을 톡을 시켜보겠습니다. GPIO 디포트에 GPIO 핀 12. 자, 이렇게 하고 빌드 하시고 네, 이렇게만 하면 제가 설명 하나 빼먹었네요. 이렇게만 하면 타이머가 동작하진 않습니다. 왜 동작하지 않냐면 제가 코드 하나를 빼먹었는데 저 메인문에서 이 타이머 업데이트 이벤트의 시작 타이머를 시작하겠다라는 코드를 하나 또 넣어줘야 돼요.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 타이머를 시작하는 코드는 또 따로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작성을 할 건데 할 타이머 베이스 그 다음에 스타트 it라는 함수가 있어요. 스타트 it 그 다음에 여기에 주소로 전달하는데 htim7 그리고 이 변수는 이 큐브MX에서 생성된 tim.c에 선언되어 있는 구조체 변수입니다. 이거죠. 이거를 매개 변수로 전달해서 포인터로 이제 타이머 7의 시작을 나타내는 거죠. 이걸 해줘야지 타이머 7번이 동작하기 시작해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하고 다운로드 해볼게요. 타이머는 설명할 게 좀 많아서 설명이 길어지네요. 자, 실행은 아직 안 했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하면 네, 이제 이때부터 여기 파란색 LED가 1초에 한 번씩 깜빡거리기 시작하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원하는 주기마다 어떤 특정한 동작을 하게 하는 그런 타이머 인터럽트 기능을 한번 코드로 짜봤고요. 이거는 딜레이랑은 좀 다르죠. 딜레이는 그 1초를 기다리는 동안 다른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데 인터럽트 같은 경우는 기다리는 게 아니고 딱 1초가 되는 순간에 한 번 저 동작을 하는 거라서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여기서 이 말씀도 드렸는데 자, 1초에 한 번 동작하게 하려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 얘를 이거의 반인 뭐 5000에 빼기 1인 4999 그 다음에 얘도 4200의 반인 4199 이렇게 해도 프리스케일러는 이제 2배가 돼야 되죠. 죄송합니다. 19999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도 똑같이 1초에 한번 업데이트 이벤트가 발생될 겁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지금 보시면 또 똑같이 1초에 한 번씩 깜빡거리죠. 그래서 그냥 타이머의 기본 기능만 사용할 때는 뭐 이렇게 하시나 아니면 이렇게 하시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헷갈릴 일은 없어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나중에 PWM을 하게 되면 이 각각의 숫자들이 되게 큰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거는 PWM 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타이머의 기본적인 기능 설명은 이렇게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보드상에 요거 7 세그먼트가 있으니까 요거로 숫자를 표시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7 세그먼트를 구동하는 코드는 이렇게 있고요.
이 코드를 여기에 복사하겠습니다. 소스에도 복사해주고 include에도 복사해주고요. 그 다음에 소스 코드는 그 추가해준 헤더 파일을 여기서 include를 또 해줘야겠죠. 7seg.h를 include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7segment.h에 가서 보시면 이 7segment는 제가 수업 때 사용하는 이 7segment는 에노드가 공통으로 사용되고요. 두 자리의 18핀을 사용하는 7segment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핀들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걸 디파인으로 다 지금 정의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메인에서는 이제 이 7segment GPIO init 함수를 불러오시면 여기다 놔야겠네요. 이렇게 하면 7segment가 사용하는 GPIO 포트에 대한 출력 초기화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7segment 이제 숫자를 출력할 수 있는데 숫자 출력은 저 타이머 카운트 안에서 해보겠습니다. 타이머 인터럽트 안에서. 네, 여기다가 제가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unsigned character count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얘는 이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이전의 값을 기억하도록 할 거라 스태틱으로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7segment.h에 이 setNumber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를 이용해서 저 7segment에 숫자를 표시할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숫자에 여기에 첫 번째 자리에 이 count 변수의 10의 자리니까 나누기 10 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매개 변수가 하나 더 있는데 이렇게 3개 있죠. 마지막은 dp는 점입니다. 그 숫자 뒤에 있는 점을 표시할 거냐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에는 1의 자리를 표시할 거고 이 두 번째 자리에는 점을 표시해 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에 있는 첫 번째 자리에는 그 초의 10초 단위가 표시될 거고 여기에는 1의 자리, 초의 1의 자리가 표시될 거고 점도 표시가 되겠죠. 네, 한번 빌드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또 실수했네요. 제가 저 카운트 변수를 증가를 안 시켰네요. 자, 이렇게 증가시키고 다시 다운로드 할게요. 네. 자, 실행시키면 이제 보시다시피 1초에 한 번씩 이 LED도 깜빡거리면서 그 숫자도 표시가 되고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타이머의 가장 기본 기능인 시간을 세는 타이머 업데이트 인터럽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타이머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외부 인터럽트로 스위치 입력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